강호축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추진단은 지난 9월 개최한 제13회 2018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호축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정책 의제로 자리 잡은 강호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이시종 지사의 개회사, 국회의원 등의 축사, 기조연설, 주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강호축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강호축을 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진천군과 음성군 일대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의 맞춤형 발전 테마로 태양광 에너지를 선정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최초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혁신도시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됩니다. 하나큐셀 등 앵커 기업을 포함한 69개 태양광 기업이 위치한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에는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 연구기관이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충북 혁신도시에 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 시제품을 디자인 제작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창업 컨설팅은 물론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를 운영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초고층 태양광 융복합 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혁신도시에 조성하고 혁신도시 로컬푸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한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운영 중인 미래형 교육 모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로 확산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합니다. 유치가 확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 진료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도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해 고용 창업 지원과 영유아 지원에 나섭니다.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지원, 시설과 회의장, 공연장 등도 갖춰 충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추진단은 지난 9월 개최한 제13회 2018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65개국 6,697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신들은 역대 최대 참가 규모와 수준 높은 국제대회 운영으로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한 해외 선수단을 상대로 조사한 만족도 측정 결과에서는 대회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충북도의회 정례회가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위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에 확정하고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충청북도가 겨울철을 맞아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오리 사육 휴지 기제를 가장 위험한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합니다. 구제형 예방을 위해서는 10월 일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 이어 12월까지 소, 염소, 돼지 농가 140가구를 이미 선정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11월에서 12월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20가구에 대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진행합니다. 충청북도가 남북 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충청북도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제협력 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 교류 사업을 총괄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북한 선수단 참가 요청과 함께 천연물 산업 육성, 학술 교류 사업 등 8개 교류 협력 사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대상 83명을 선발해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정과제 시책과 별도로 매년 40명 정도씩 4년간 160명의 농촌정착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매월 8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 선발 청년 농업인에게 시설과 생산 기반 확충, 영농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 필요시 농어촌 개발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7개 민간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충청북도지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제양군인회 등입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9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17,784명이 일손봉사에 참여해 도내 2,300여 농가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했습니다. 충북 지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2015년 4,528헥타르, 2016년 1,626헥타르, 2017년 1,718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인 가운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3,013헥타르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됐으며 지난해보다 21.4% 증가했습니다. 품목별 가입률을 보면 대추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사과 53.7%, 배 29.6%, 벼 25.2%, 콩 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주시 가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음성군 금왕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청주시 김순영 양궁장 개보수, 충주시 유소년 축구장 조성입니다. 이들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36억 원 등 23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주 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에 6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버려졌던 마늘 껍질을 이제는 차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서는 마늘 껍질로 차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마늘 껍질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음료로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차 만드는 방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늘을 까고 나면 늘 버려지기 일쑤였던 마늘 껍질. 이제는 차로 만들어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서는 마늘 껍질차를 개발했는데요.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은 덜고 건강음료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즐기는 마늘 껍질차 만드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마늘 껍질을 활용하여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마늘 껍질에는 인편에 비해 식이섬유 함량이 4배, 총 폴리페놀 함량이 7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냥 섭취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마늘 껍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늘의 껍질을 잘 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껍질을 다 까신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찜기에 쪄주시면 됩니다. 한 시간 정도 쪄준 껍질인데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마늘의 아린 맛이 감소돼서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센 불에 하게 될 경우 타기 때문에 처음에만 살짝 센 불로 해줬다가 조금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진 껍질을 분쇄기를 이용하여 가루로 내주시면 됩니다. 잘 분쇄된 껍질을 다시팩이나 집에 있는 티백을 이용하여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만으로 집에서도 맛있는 건강차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음료로 재탄생한 마늘 껍질차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색다른 맛을 선사할 텐데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마늘 껍질차 한 잔은 특히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늘 껍질, 이제 버리지 마시고 차로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